인사하고 앉아서 또 말씀을 나눌까요? 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유현진 배우님이 되게 떨린다고 하셨는데 관객분들 그래도 오늘 다 영화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니까요. 한 분 한 분 또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어몽도 역할을 맡은 유해진입니다. 예. 왔어요. 와! 죄송합니다. 야, 근데 그 오늘 그 무대 인사를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영화가 오늘 개봉이잖아요. 근데 오늘 개봉날 이렇게 와주신 게 또 되게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얘기잖아요. 첫날 개봉하자마자 오셨다는 거는 저희 영화 관심 갖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기 오신 분들은 사실 거의 예매가 진짜 거의 빛의 속도로 매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시죠. 지금까지. 네. 네, 안녕하세요. 이홍희 역을 맡은 박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봉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삶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화 또 이쁘게 너무 잘 찍었는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도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명의 역의 배우 유지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개봉하고 처음 하는 쥐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극장에 여러분들이 꽉 와주시고 꽉 그 관객석을 꽉 채워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산 역을 맡은 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영화를 이렇게 준비하고 촬영하고 이렇게 선보이는 오늘이 되게 설레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떨림인 것 같고 예쁘게 영화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소문 많이 내주시고 오늘 첫날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호평 때문에 지금 어깨가 한끝 올라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네, 안녕하세요. 왕과 사는 남자의 감독 장항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개봉 첫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대기 중에 이제 백은하 소장님께서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말을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우리 배우분들 많은 또 얘기들, 또 질문들, 좋은 내용의 얘기들을 많이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총총. 하지만 처음에는 감독님 얘기도 좀 들어야죠. 저는 항상 단종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저희 또래는 정말 애처롭기도 하고 마음 아파 애사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여기에는 이 영화를 보니 흥도 있고 희도 있고 락도 있고 정말 화도 있고 노도 있고 그래서 힘도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즐거움도 있는 어떤 생의 의지가 느껴지는 새로운 방식으로 단종을 바라보고 그 둘러싼 역사를 좀 바라보는 그런 작품으로 탄생을 한 것 같습니다. 감독님, 이 영화의 제목이 왕과 사는 남자잖아요. 왕을 모시는 남자도 아니고 왕을 지키는 남자도 아니고 왕과 사는 남자라는 이 제목을 감독님 어떻게 또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왕과 사는 남자였고요. 네. 그리고 이 의미는 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같이 더불어 살아간다. 네. 네. 그리고 끝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같이 어몽도라는 분이 같이 최후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살아야 하는데 진짜로 살려면 죽어야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왕과 사는 남자를 제목을 정했고 그리고 어떻게 중간에 바꾸려고도 했는데 딱히 의견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금방 말씀하셨던 이 왕가 사는 남자의 결국은 굉장한 비극들이 끝에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영화를 지금 막 보고 나신 분이시니까 관객분들한테 어쨌든 마지막 장면에 대한 여운이 되게 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영화 시작할 때 이야기들도 분명 또 이야기 좀 나누겠지만, 오늘은 그 끝장면부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그 강가에서 보내는 그 장면을 찍을 때의 유진 배우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드러내는 감정들이란 것들이 굉장히 큰 장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이 단종을 향했던 마음들이란 것들이 어떻게 본인 안에서 뭔가 우정이었는지, 충심이었는지, 아니면 아들 같은 사람 보냈던 그런 애환이었는지,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섞여 있었는지가 배우님에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신을 수습할 때 네. 그 중간에 잠깐 플래시백으로 저기가 들어가죠. 전에 이용희를 바라봤던, 물가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 네. 이용희를 바라보는 어몽도의 시선이 있었는, 이게 잠깐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고 좀 슬픔이 저는 더 이렇게 울컥 더 올라오는 그런 걸 느꼈었는데, 그게 저는 그 시선이 부모의 시선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원래 그렇게 계산을 하고 갔던 건 아니었었는데, 찍을수록 나중에 되게 자식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쪽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제 감정. 네, 제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어쨌든 되게 먼 곳으로 보내드릴 때도, 그 전부터도 계속 그런 마음이 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장면을 감독님한테 물 장난하고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걸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앞에. 예, 네. 그게 이제 어디에 들어갈지는 모르고, 분명히 난 그런 시선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구했던 이유도 되게 부모의 시선 같은 느낌이 되게 있었었거든요. 되게 안쓰럽고 한양을 이렇게 그리워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그 끝에 가서는 저도 모르게 그거 계산된 게 아니라 되게 정말 한 나라의 그 왕이기도 하지만, 속마음은 되게 깊은 마음 속에서는 자식을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움직여졌던 것 같아요. 지훈 배우님의 또 그 마지막 순간의 결심이랄까, 자신이 존엄하게 자신의 마지막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으로 또 임하셨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알았겠죠. 뭔가 저항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야 하지만,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거를 분명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심 이기기 힘들겠다라는, 사실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참 고통스러운 표현인 것 같은데, 차라리 내가 저들 손에 죽을 바에야 아버지 나를 함께 있어준, 사실 되게 아버지 같았다는 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두 받았거든요. 분 다 그렇게 느끼셨군요. 네, 차라리 저들 손에 죽을 바에야 어몽도의 손에 죽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촬영장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면을 찍고 나면 정말 컷이 되고 나도 여운이란 게 너무 오래 가지 않나요? 네, 정말 너무 오래 갔고요.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던 기억만 있습니다. 네.
그 모습을 또 지켜보시기도 하고 또 유해진 배우님도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여러분들이 뭐 아시겠지만 전 영화를 진짜 비교적 많이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금방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자주 촬영을 하다 보니 잊게 돼요. 그러니까 저걸 내가 언제 찍었지? 그 봄이었나? 사실은 저도 이 영화는 이제 그때 당시 그 다 찍고 나서 그냥 뭐 또 다른 작품 바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잊고 그냥 다른 작품처럼 잊혀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그 라운딩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분들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얘기하다가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아직 머물러 있구나. 저는 그냥 이렇게 그때 끝났으니까 하고서 그냥 잊혀졌는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제가 눈물 흘리는 걸 보면서 참 진짜 모처럼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왕과 사는 남자는 여전히. 예, 그런 느낌이네요. 네. 이시태 배우님 사실 지금까지 뭐 저희가 많이 봐왔어도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한 명의 하면 조금 비틀어져 있는 인물 같은 느낌들, 실제 외관도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번듯한 한 명의 처음 본 것 같다 생각이. 번듯했나요? 너무 번듯해서 이렇게 한 명의 멋있을. 네. 미워 보이지 않나요? 밉다면 성공한 케이스인 거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장 감독님과 함께 이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다뤄졌던 혹은 역사 속에 기록하던 어떤 한 명의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좀 창조해 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영화 속에 실존 인물을 할 때는 배우들이 상당한 압박감도 느끼고 뭐 잘 그려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전에도 실존 인물을 연기한 경험이 반추해 보면 이 영화하고 그 역사하고 그 실존 인물하고 좀 거리를 두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장항준 감독님께서 이 시나리오 주시면서 지금까지 그려온 한명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한명회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맞다. 고증에도 우리가 맞다. 그래서 체격도 건장하고 잘생기고 그리고 좀 멋있고 권력을 휘두르는 아주 위풍당당한 그런 한명회로 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배우로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발을 쫙 걷는 그 장면. 그 장면은 네. 우리 장항준 감독님의 명 연출이셨습니다. 감독님 어떤 방식으로 명 연출하셨나요? 제가 말씀 좀 줄여달라고 해서 삐지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힘든 일인지 되게 힘들어하시는 게 보였어요.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과묵하신 분들은. 네. 뭘 물어보셨죠? 네, 발을 이렇게. 네. 아니 사실은 뭐 감독이 어느 정도 이제 디렉션은 드리지만 배우가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은 그 유지태 씨가 맡은 한 명의 역할에 박수를 보내는 가장 압도적인 파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유지태 씨가 정말 많은 준비를 해오셨고 현장에서 많은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뭐 배우들은 다 저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죠. 우리 지훈 배우 같은 경우는 15kg까지 막 빼오고 뭐 정말 피골이 상접하는 걸 보면서 저 친구 죽는 거 아닐까 과장해서 말을 한다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그 귀리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귀리 주스 같은 거 먹으면서 하라고 건강하게 살을 빼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있는데요. 모든 배우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네. 이 연기가 좋게 보이는 건 사실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감독님이나 그 제작진들이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영화는 감독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가 감독 예술이라고 생각해서 장항준 감독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장면 하나 때문에 되게 둔탁한 망치 같은 한명회가 아니라 되게 거대한 아주 날카로운 검 같은 느낌으로 첫 등장을 하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다 장하준 감독님 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장항 감독님께 박수 한번 치고 저희가 지금 감독님의 유퀴즈가 방영되고 있는 중이어서 김민 배우님 이 작품은 사실은 과거에 벌어졌었던 어떤 역사 속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되게 김민 배우님이 연기한 태산이라는 인물 덕분에 현대와 연결되는 그런 캐릭터가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공평한 기회가 평민이든 노비든 주어지고 그런 세상을 꿈꾸는 이 젊은이가 살아서 그 다음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희망적으로 끝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미래랑 교육이나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를 또 상징한 그런 인물인 것 같은데요. 어떤 그런 인물을 연기하는 태산의 포부를 담은 대사를 할 때 그 대사를 연습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일단 감독님이랑 리딩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태산이 그 씬에서 하는 그 메시지들은 그 요즘 세대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막 힘을 줘서 좀 더 욕심에 더 하려고 한다면 이 그게 전체에서 흐름을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최대한 담백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되 이게 흐름 속에서 메시지가 전달하게끔 조금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유해진 배우님의 어떤 그 광대로서의 자질을 앞부분에 보여준 것과 또 뒷부분에 가서는 이 영화 전체의 주제적인 무게감 같은 걸 한 배우가 저렇게 온몸으로 끌고 가는구나라고 느꼈었던 그런 영화였었는데요. 이 앞부분의 해학과 뒷부분의 비극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스토리의 딱 분기점 이상으로 배우가 스스로 생각했었던 이 캐릭터의 변화들도 정말 어떤 방식으로 잡아나가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냥 캐릭터의 그 변화라기보다 네. 어차피 그 관객분들은 그 단종의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그 단종의 그 마지막만 그리기에는 사실 영화가 너무 무겁죠. 가는 게 너무 버거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런 그 비극적인 걸 가기 위해서는 좀 반대되는 그 초중반까지 그런 걸 충분히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 시발과 시발점 같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시발점.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 그 단조 이홍이와 어떻게 그런 거를 서로의 관계에 저하고 이용이하고 관계, 그리고 또 마을 사람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그려놓냐에 따라서 엔딩이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하면 근데 좀 억지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친해지는 그런, 서로 관계가 편해지는 그런 게 만드는 게 이제 되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엔딩은 그야말로 그걸 어떻게 만들어 놓냐에 따라서 엔딩을 보는 그 관객들이 또 그 수위가 정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 곡이 이렇게 메이드 하는 게 되게 좀 관건이었던 것 같긴 해요. 예. 거의 모노드라마 수준의,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펼쳐놓는, 혹은 또 관아에 가가지고 어제 벌어졌었던 이 호랭이와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펼쳐놓는 그 장면을 막 현장에서 본다면 저는 그냥 박수를 쳤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현장은 싸늘해요. 아, 그래요? 현장 냉정한 곳이군요. 그날 또 엄청 더웠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저번에도 어디서 얘기했는데 그럴 때 참 외롭습니다. 왜냐면 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려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 직업이니까. 음. 근데 이제 물론 현장에 전 반응을 되게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 거기에 속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좋다고 막 오버하고 이럴 때도 있고. 네. 근데 여튼 좀 항상 그 현장이라는 데는 그런 외로움이 있는 데 같아요. 예, 그냥 그런가 보다 컷 수고하셨어요. 뭐 예. 그래 저만의 이제 믿음으로 가야죠. 그때는. 예. 하지만 그 현장의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 장면을 볼 때는 현장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박수를 치고 있었겠구나라고 상상하게 되는 장면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훈 배우님, 박지훈 배우의 눈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이제 입이 아플 정도. 근데 그렇게 촉촉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너무 슬퍼지고.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작품을 보면서 박지훈 배우의 눈도 중요하지만 그 눈빛의 변화보다 목소리의 변화에 되게 집중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물러가라였다 이렇게 얘기하던 그 부분에서 보면 거의 이 사람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모든 그 볼트와 너트를 다 풀어놓는 것 같은 그런 연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쫀쫀하게 쪼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발성이 바뀌어 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변화들도 감독님하고 또 약간 설계한 부분들도 있으셨어요? 사실 그거는 저만이 만들어간 디테일이고요. 처음에 이제 유배를 가기 전이나 유배를 온 직후에 좀 많이 힘이 풀려 있는 듯한 목소리의 톤을 가져가고 싶어서 공기를 많이 섞은 목소리를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뒤로 후반부로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기력을 되찾으면서 홍이의 그렇지 왕이었구나 라는 것을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목소리 톤을 조금 더 되찾아가는 그런 디테일을 생각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기자시사회 때 저도 이제 처음 보면서 되게 박지훈 배우가 참 대단하구나라고 이제 저는 어디서부터 느꼈냐면 저도 처음 본 거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오잖아요 유배지에. 네. 그래갖고 뗏목 타고 갔을 때 네. 뗏목이 이제 뒤집히죠. 네. 거기에서의 서 있는 모습 보고 야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는 듯한. 네. 왜냐면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들 그 상황에서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할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이 정도에 내가 물 뗏목에 해서 여기 물에 빠지 비참해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뭘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표현을 안 하고 가만히 물인가 어디를 보고 있는데 전 그게 그렇게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연기를 하네. 저는 이제 스스로 혼자 그때부터 되게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묵직한 생각을 했을까 표현을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지훈 배우님 거기 서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사실 진짜 춥기는 했었어요. 네, 정말 온도가 수온이 정말 낮아서 정말 너무 추웠는데 그건 사실 감독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장면이고요. 저도 근데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려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성격상. 네, 그래서 지훈 배우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쪽 그 세 분이 술렁술렁거리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네. 여기 그 청년포에서 촬영을 할 때 네. 그 지훈 배우가 물가에 이렇게 앉아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장항준 감독님 그 모습을 보고 저거다. 저거 찍어야겠다 하고 찍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게 아니고 이제 진짜 같은 팀끼리 이렇게 의견이 안 맞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이제 그 박지훈 씨가 그 분장 버스 앞에서 네. 그냥 그 한복을 입은 채로 물놀이를 이렇게 하고 계신
줄 알았더니 뭐 손을 씻었다 그랬나요? 예. 네, 손 씻고 네, 있었습니다. 거기서 손을 씻고 있는 거를 우리 분장팀 스텝이 찍으셔가지고 그걸 어디다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유해진 씨가 아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걸 씬으로 좀 찍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어디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스태프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다들 그걸 왜 찍나 하는 식이에요. 그러나 또 어떻습니까? 거장은 어떻게 찍어야 한다. 예, 찍어야 한다. 혹시나 편집에서 빠지더라도 네. 찍어놔야 한다. 예, 그리고 역시 그 유해진 씨 촉대로 이 베테랑 배우의 촉을 또 믿으신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주 정확한 지점에 들어가니까 그 전체가 후반부가 살게 되는 예, 너무 감동적인 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 정말 유해진 배우의 덕을 많이 보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아니 제가 유해진 씨랑 마지막으로 작업을 한 게 2002년도에 라이트 한 켜라. 네. 에서 했고 지금 20몇 년 만에 다시 작품을 한 건데 그래서 그 올빼미를 하셨던 안태진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네. 요즘에 유해진 씨는 현장에서 어떠냐?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무나 고마운 배우다. 도움을 너무나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그리고 나도 그럼 기대를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했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역시나 고마운 네, 배우였다.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정말 이게 잘 되는 사람 괜히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출중한 외모 또 이런 것도 받쳐줘야 되고. 그렇죠. 출중한 외모는 네. 실제로 대사로도 반영을 하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항상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네. 이 태산이 곤장을 맡는 이 장면이 여기에 있는 네 분의 배우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는 그런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네 분이 기억하시는 그 장면을 찍을 때 현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해진 배우님부터. 네. 그게 이제 그 시인부터가 이제 갈등의 시작이죠. 네. 예,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제가 이용희를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자식을 위한 그 부모의 마음으로 뭐라 그럴까요? 배신은 아니고 어쨌든 외면? 그렇죠. 외면하는 이제 그런 거였었는데 저는 그때 저는 그냥 외면하면 되는데 이용이가 어떻게 할지가 약간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한명희하고 어떻게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날지가 저는 그 가운데서 이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거니까 그런다고 쳤는데 둘이 어떻게 불꽃이 튀나가 좀 저는 궁금했었죠. 예. 불꽃이 튀었죠. 정말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 각각 그 두 분 배우가 서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박지훈 배우님은 한명애와의 그 말하자면 스파크가 튀었던 그 장면에 선배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래도 내가 왕인데. 전화. 아니 근데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 내심 그래도 무서운 사람인 거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사실 에너지를 최대한 뽑아내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 제가 너무나 기억나는 게 이제 소리를 다 치고 이제 등 돌아서 나가는 씬이 있는데 소리를 다 지르고 나갈 때가 되니까는 이렇게 핑 약간 어지러운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사실 좀 뿌듯했긴 했어요. 그만큼 에너지를 들였고 폭발했구나 내가. 네, 더 이상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는. 네, 나가면서 정말 핑 하는데 그게 아직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네. 유시태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이 핑하는 순간까지 다 쏟아내는 지훈 배우를 보면서. 참 잘하는구나 네, 이런 생각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 왕과 사는 남자의 한명회라는 역할은 뭐랄까요,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더 애틋하게 하는 어떤 기능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지점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제 나름의 사명감, 압박감 같은 거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이 한명회가 이제 그 역할의 어떤 배분율에 따라서 얘기를 하자면 서포팅에 가까운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더 애틋하게 하고 이 왕과 사는 남자가 조금이라도 더 흥행을 하려면 한명회가 에너제틱하게 잘 그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고 우리 감독님도 그런 지점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네, 작업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계속 그 대사 톤도 맞추고 그리고 그 장면도 쉽게 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특히 한명회는 기존에 너무 훌륭한 연기자 선배님들이 연기를 잘 해내셨기 때문에 감독님이 그런 불안감이나 또 그런 어떤 긴장감이 저한테도 느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장면을 어떻게 하면 더 밀도감 있게 잘 묘사를 할까, 연기를 할까 좀 고민도 많이 했고 매 작품, 매 역할 최선을 다하지만 이번 작품에 나름 열심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 배우님은 그 스파크가 튀고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고 있는 아버지까지 보는데 거기서 이제 곤장을 맡고 있는 누워서 이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떠셨는지가 궁금한데요. 1년 직관이기도 했었을 텐데. 일단 아버지를 이렇게 봤을 땐 정말 서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맡고 있는 게 왜 사실 이렇게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걸 일렬 직관하는 그 기분은 정말 에너지들이 정말 스파크 이렇게 하듯이 정말 커가지고 되게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저희 영화는 몰아치기 시작하니까 네. 그 에너지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김민 씨가 그때 이제 엎드려 뻗쳐하고 있을 때 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군요. 계속 뜨겁다고 그 곤장대가 하루 종일 이렇게 햇볕을 받아가지고 엄청 뜨거웠대요. 그래서 뜨거워서 너무 힘들었다고. 사실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타서 죽을 뻔했어요. 이게 그늘이 한 점도 없고 지붕도 없고 그래서 해가 쏴가지고 이게 네. 또 묶여 있어서 그렇죠. 계속 풀었다가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하고 있어 녹는 느낌 맞아요. 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그 박지훈 씨랑 정민도 씨가 와가지고 실제로 실감나게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물볼기를 쳐야 된다 그랬나요?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감독님 이렇게 또 나란히 보면 더 느껴지지만 어느 하나 같지 않은 이 네 배우들을 그 현장에서 동시에 연출하시면서 바라보면서 나 장항준 정말 캐스팅을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는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그 캐스팅이라는 게 참 위대한 연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게 진짜 이래서 좋은 배우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씬인 것 같고 우리 영화에서 많은 중요한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몇 가지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이 잘못되면 이 영화의 힘을 잃는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저희가 모두가 알고 있었고 당연히 이제 이분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너무나 완벽하게 잘 수행해 주셔서 하면서 조금 뿌듯함이 들었던 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장면을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봐서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이 영화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단종이라는 이용이라는 사람은 겨우 이 세상에 나서 16년밖에 못 살고 간 사람이었더라고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삶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이 캐릭터는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훈 배우가 연기했었던 약한 영웅의 시은이 같은 캐릭터와의 그 어떻게 보면 범석이와 시은이 좀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캐릭터 같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인물들에게 계속 끌리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잘 표현을 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겠죠? 해주셨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사실 비슷하지만 되게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라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삶의 의지를 사실은 얻게 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는 말씀 드렸던.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혼자 이렇게 지내오다가 뭔가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갈등되는 부분들을 맞이하면서 알게 모르게 내 사람들을 얻게 되고, 네, 그렇게 이상하게 자꾸 신경 쓰이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쌓아져가는 그런 프로맨스, 우정,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은 이제 가슴 아프게 터져버리는 그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 네, 왜요? 그런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이제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사실은 또 약한 영웅은 웹툰이기 때문에 네네네. 분명히 다른 캐릭터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라 사실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슷하면서도 더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여러분들 질문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망가산 남자의 복주머니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이제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아서요.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진 배우님 한 분 먼저 질문하시고. 네. 카메라 켜놓으신 하얀 거 못 들고 계신 제일 먼저 손 들으셨던 분. 네. 네네 거기 맞습니다. 여섯 번. 네. 저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우선 제가 감독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엄청 옛날에 감독님이 패널로 출연하셨던 OBS 꿈꾸는 이유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지훈 배우님의 오랜 팬인데 그래서 두 분이 만났을 때 되게 저 혼자 내적 친밀감을 느끼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영화가 너무 잘 나와서 너무 기뻤고요. 영화 속에서 데칼코머니라고 하는 그런 앞에 나왔던 씬이 뒤에서도 조금 비슷한 식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씬들이 많아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초반에 백성들이 울면서 노상군에게 이제 보따리를 강가로 던지면서 그거를 이제 흥도랑 마을 사람들이 걷어가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단종이 시신을 강가에서 흘러내려가는 거를 어문도가 또 걷어가는 그런 것들이 많다고 느꼈는데 그거를 의도하시고 하셨는지 어떻게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듣고 보니까 의도한 걸로 앞에 심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앞에 흐르는 강이 이제 되게 유명한 동강이라는 네. 강원도 영월의 대표적인 강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그 강은 단절이기도 하지만 저쪽 건너편의 세상 속세이기도 하고 저승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이 흐른다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세월이 흐르고 그러니까 사람도 없어지지만 물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어디론가. 예, 시간에 흘러간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뭐 그런 앞에서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실 이거는 단종이 어디로 가는 얘기예요. 예, 거기 가서 마지막에 저승에까지 가는 이야기라서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병렬적 배치를 좀 했는데 그것들을 알아봐 주시고 그것들을 조금 더 꾸며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꼬매주신 분 감사드려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네. 꿈꾸는 유 오랜만에. 꿈꾸는 유라니요. 네. 그리고 그러면 지훈 배우님 다음 질문 하시면. 네, 저기 맨 끝에 흔들고 계시는 분, 네, 제일 안쪽이죠? 예, 제일. 네. 네. 지금 서신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포스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그 포스터를 봤을 때 이게 저승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흥도는 그 홍이의 곤룡포 입은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저 포스터 말고 그 강가에 망망대 같은 강가에 떠 있는 그런 모습도
약간 저승으로 인도를 해주는 그 갑니다 그 대사가 떠오르면서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감독님께서 포스터 연출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유해진 배우님하고 박지훈 배우님도 어떤 디렉션을 받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포스터에 대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그 일단은 뭐 포스터 저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포스터인데 그 강에 이렇게 떠서 두 분이 이제 가는 포스터인데 아주 유감스럽게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요. 네, 그 포스터는 저희 사진 작가님이 계세요. 네, 저기 사진 작가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우리 이제 이 보여주기 상자 회사에서 그 쇼박스 보여주기 상자. 예, 저 회사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저 제작사 네. 이분들이 그 의견을 내시고 해가지고 약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의 표현하고자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저승으로 가는 마지막 길라잡이가 된 흥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이죠. 네네네. 예, 예. 네, 그렇고 뭐 두 분도 되게 좋아하시네. 저는 또 이상하게 배우들 얼굴이 작게 나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보통 해외 영화제 포스터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긴 하잖아요. 네. 모양이 나죠. 네. 아까 저기 누군가 거장 이렇게 써놓은 걸 봤긴 했는데요. 네. 네. 그 포스터 촬영하셨을 때 얘기를 살짝 또 들려주실까요? 저는 촬영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고요. 그 나온 거를 이렇게 처음 받아보고서는 그 저승가는 그 뗏목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 포스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이 되게 깊으신 것 같아요. 네. 지훈 배우님은 저 때 저 같이 찍을 때 어떤 마음으로 찍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깊게까지 생각은 못 해봤는데 정말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1차적으로 딱 드는 생각들은 네. 신분을 일단 나타내는 옷 차림이지 않을까. 어쨌든 왕과 사는 남자니까 왕과 사는 남자를 표현한 티 아니요. 네, 요 포스터 같은 경우는 좀 자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한번 그 지은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에휴 저거 봐라 골룡포가 지한테 맞지도 않는 저렇게 참 저 정도로 어리고 그렇게 보니까 또 엄청 짠하더라고요. 예, 그 반대로 이렇게 무표정하고 저는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이렇게 상반되기도 하고 참 골룡포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 자체가 그때는 몰랐었는데 요 근래에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치?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배우님, 지태 씨, 네. 여기 제일 끝에 분이시죠? 예. 네, 잘 들립니다. 네, 김민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극 중에 이제 이홍이가 유배할 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잖아요. 그때 촌장님이 웃으면서 웃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때 태사님은 약간 한 번도 안 웃어본 것처럼 약간 미심쩍한 웃음을 지으셨는데 약간 의도하신 건지 궁금하고 유지태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풍채에서도 느껴지는 포스도 있지만 약간 악역이잖아요. 그래서 악역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했었던 거 그런 거가 궁금합니다. 임 배우님부터. 일단 그 웃음을 일단은 아버지가 이렇게 유치를 해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유배를 오지만 저는 그게 썩 내키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왔으니까 가야 되고 마을 사람들 다 가니까 가야 돼서 모두 웃으라니까 웃어야 되지만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런 느낌의 그 상태로 그 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봐주셨다면 되게 멋지시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받아주셨습니다. 네, 뭐 악역이나 선역이나 항상 뭐 외형이나 그 이미지에서 오는 그 에너지, 그 느낌을 그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영화 속에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한명회를 얘기를 하자면 사실 감독님은 조금 더 슬림한 한명회, 멋있는 한명회를 요구를 하셨어요. 근데 마침 제가 비질란테 네, 어마어마한 몸을 그 작품을 만드셨죠. 찍고 나서의 작품이라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한명회의 그 어떤 멋진 모습은 어찌 보면 못 그렸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풍채에서 오는 위압감, 네,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풍채에서 오는 위압감 플러스 그 한복, 의상이 또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황진이라는 그 사극을 찍었었는데, 송혜교 배우. 네네. 그때도 제가 이게 눈꼬리를 한번 이렇게 올려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좀 강한 인상이 나오길래 제가 감독님한테 좀 추천을 좀 드려서 좀 강한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떠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감독님이 괜찮은 것 같다. 제작진들도 이렇게 해보니까 더 강한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렸고요. 그리고 악역을 이제 연기를 할 때 그 허슬러, 그 허슬이라는 뜻이 그 서바이브라는 걸 넘어서는 생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어떤 느낌이 담은 그 단어가 허슬러거든요. 근데 이 악역을 허슬러로 바라봤을 때 매력적일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악역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그려내느냐에 따라서 그 작가 감독들의 어떤 그 면모를 더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악인을 연기를 할 때 그 한명회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행동을 하더라도 자신이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그게 계략이라고 할지라도 플랜을 짜내고 사람들한테 대하게 되면 그 모습 자체가 존경스러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저의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좀 풍부하게 좀 그려보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그 빌런의 강도가 커져서 이 두 사람을 더욱더 애틋하게 만들어준 그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 배우님. 저기 오른쪽에 그 어디? 핑크색 아, 네네네. 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맞아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게 감사하고요. 네. 사실 앞에 있던 질문 좀 변형인데 유희재 배우님께 드려도 될까요? 유희재 배우님하고 감독님께 드리겠습니다. 유희재 배우님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서 좀 하자면은 한명회를 연기한 배우들이 많잖아요. 뭐 드라마 한명회에서 이독화님도 계시고 뿌리 깊은 나무의 조이봉님도 계시고, 우리들이 영화에서 관상에서 본 김일성님도 계시고. 그런데 그 유희재님 분에서 좀 태조를 좀 대신하는 연기 같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태조를, 그러니까 한명회를 연기한 배우를 참고 있는지, 아니면 태조를 연기했던 배우분들 연기에 참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비질란테 그거를 좀 변형한 거죠. 아니면 다른 연기, 다른 작품들의 배역을 참고했는지 그게 궁금하고, 또 죄송해요. 감독님께도 드릴 질문이 있다면은 그 계절 중에 여름하고 가을 같다는 느낌이 받았거든요. 근데 겨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좀 신기했는데 의도한 건지 아니면은 그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실존 인물을 아주 명확하게 따라하는 영화들이 있죠. 뭐 카포티 뭐 이런 영화도 있고, 네, 정말 얼마나 그를 잘 묘사를 했냐, 네, 이런 영화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한명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드물죠. 실존 인물 한명회, 그리고 그 한명회를 연기한 사람들의 잔상이 있을 뿐이죠.
제가 그 역사극의 주인공도 다른 작품에서도 했었을 때 항상 그 이름 때문에 오는 논란이 따라오는 걸 보면서 이거는 그냥 영화와 그 콘텐츠와 역사의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의 어떤 역할을 할 때에는 영화를 연기를 할 때에는 이 시나리오 안에서의 그 한 명의 어떤 역할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봤을 때 한 명의가 정말 말 그대로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마치 척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분명하게 느껴서 그런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고 접근 방식 자체를 좀 달리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가사는 남자가 역사 교육 자료는 아니잖아요. 네, 영화 속에 이 캐릭터들이 얼마나 잘 묘사가 됐느냐, 그리고 어떻게 잘 감정을 설득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이 역할을 할 때에는 이 역할에 맞는 옷을 입으려고 항상 노력을 기울입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그 계절에 대한 얘기를. 예, 계절은 실제 그 단종 임금께서 유배지로 출발해서 돌아가시는 데까지 4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역사의 타임라인 안에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네.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봄, 여름까지는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고 가을처럼 보이는 공간도 있지만 사실은 겨울까지는 갈 수가 없어, 물리적으로. 네, 갈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한명회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그런 꾸부정 한명회, 이렇게 우리가 많이 봤던 한명회는 사실 다 후대에 쓰여진 기록들입니다. 한명회가 나중에 이제 간신으로 딱 규정되어져 가지고 부관 참시를 당하거든요. 무덤을 열어서 목을 쳐요. 네, 그래서 완전히 간신으로 딱 공식적으로 조선에서 인정을 해버리는데, 사실 그때 쓰여진 기록들이 대부분 우리가 있는 기록들이에요.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꾸부정하고 뭔가 삐딱하고 되게 간신 같은 이미지인데, 실제 한명회가 살아있을 때 당대에 쓰여진 기록을 있는데 그 기록은 완전히 달라요. 그 한명회 살아생전에 써져졌던 기록은 체구가 건장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서 모두가 우러러봤다, 무예에 능했다, 이런 기록들이었고, 그리고 저도 기록을 찾아보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한명의 집안에 대해서도 되게 몰락한 양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 할아버지가 조선의 개국공신이에요. 굉장히 그 중요한 개국공신이고, 아버지 그 삼촌들이 엄청난 벼슬을 했던 고관대작들이거든요. 한명의 본인만 과거에 급제를 못했었죠. 예, 그런 인물이라서 어찌 보면 저희가 가장 기록에 근접한 한명회를 구현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의 주인공으로 감독님이 한 분. 네. 아이고, 이거 참. 아이고. 여기 제발 하시는 분. 예. 네, 마이크가 갑니다. 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음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들으면서 본 부분도 있어요. 배우들의 연기를 집중하면서 특히나 음악 부분에 있어서 그 슬픔의 고조를 좀 더 느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실제로 이 음악 사운드 편집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초점을 두시고 특별하게 편집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이거는 배우분들 전체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 배우분들께서 각자 애정하시는 이 영화에 특별한 씬이 있으신지, 왜 애정하는지 요거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일단 음악 감독님이 저기 문블루 달파란 감독님이세요. 문블루. 네, 문블루. 달파란 감독 음악 감독인데, 달파란 음악 감독은 우리나라 진짜 최고의 음악 감독님이시고 굉장히 그 많은 작품들을 하신 음악 감독님인데, 음악 감독님하고 얘기했던 건 다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슬픔의 정서만 있어서 되지 않는다. 이 작품 자체는 굉장히 웅장한 씬들도 있으니 거기서 이 변주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음악 감독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작업을 하셔서 그 음악 감독님 작업실에서 그 화면이랑 같이 그 음악들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좀 울컥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파란 음악 감독님이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들어 주셨고 또 이제 그 후반에서 이제 이 믹싱을 하면서 최대한 조금 더 그 짙은 슬픔, 막 요란하고 막 법석 떠는 슬픔이 아니고 뭔가 애잔하게 깔리는 슬픔을 좀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슬픔을 강요하는 작품이도 아니었었고 네, 그런 네. 음악도 아니었었던 것 네. 같고요. 네, 진짜 애가 끓는 듯한 느낌을 영화가 끝나고 나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애정하는 장면에 대한 질문을 또 마지막으로 해주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물에 서 빠졌을 있는. 때하고 또 그 마지막에 이제 강가에서 이렇게 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물장난 치는 걸 제가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지훈 배우님? 저는 마지막 후반부에 혜인 선배님과 대화하는 씬, 마지막 대화 씬이 저는 가장 애정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뭐 그렇게 연기 생활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오래되지 않으셨나요? 네, 어쨌든. 근데 이게 데뷔 기준이라는 게 네. 다 다르더라고요. 아역으로 이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아역으로는 이제 또 안 해주시는 또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냥 치도록 하고요. 이제 오래된 경력 안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근데 정말 연기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에너지였습니다. 그게 아직도 너무 가슴 아리고요. 정말 제가 받아봤던 에너지 중에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혜진 씨만 보면 눈물이 나나 봐요. 이렇게 쳐다를 못 보고 계시네. 아니요, 그 눈물 예. 지금 나면 좀 이상하니까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참 그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예. 근데 그게 한 몇 개 되네. 딱 뭐 하나라고만 얘기하기가 그렇고 저도 뭐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죠. 많은 장면들이 남았었던 영화였네요. 유지태 배우님? 저는 그 약간 엉뚱한 장면이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엉뚱한 장면이 될 수 있는데 그 외눈박이 그 씬이 저한테는 한 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씬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반역을 일으키고 소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건 자신이 이루지 못한 어떤 영역, 왕이라는 영역이었을 텐데 그 외눈박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의 권력을 위해서, 너의 성공을 위해서 반역을 저지른 거 아니냐. 그래서 허를 찔린 그런 느낌이 표현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시나리오 볼 때마다. 그래서 매신 그 한 명의 어떤 감정의 층위가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더 위압감 있게, 더 제너러스하게 이렇게 연기를 설계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장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 영화 전체에서 한 장면을 꼽자면 마지막에 그 단종의 목을 끌어당기는 그 유해진 배우의 그 연기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김민 배우. 저도 좋아하는 장면이 몇 장면 되게 많은데 그 홍이가 이렇게 창문 열면은 비 오는데 선배님이 서 계시는 이제 그때 대화 시작하는 그 씬도 너무 좋고 저는 그 처음에 오프닝 시퀀스가 좋더라고요. 한 명의 선배님이 이렇게 백으로 진태 선배님이 백으로 이렇게 걸어와서 이렇게 딱 팔로우 이렇게 쫓아와서 지훈이는 밖까지 이렇게 탁 들어갔을 때 그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선배님 뒷모습만 나오는데 화면이 꽉 차고 거기에 한없이 어떤 겁먹어 있는 홍희의 모습도 되게 감독님이 연출을 잘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괜찮았어요, 네? 아주 좋았어요. 감독님 한 장면을 딱 남긴다면 저는 뭐 앞에서 워낙 좋은 네. 장면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제일 치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이 어몽도가 관하로 뛰어가는 씬이에요.
네, 거기서 그 비를 맞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관아에 가서 고해야 하는가? 아니면 저 아들 같은 202의 마지막 길을 같이 가야 하는가? 이걸로 고민하는 시인을 찍었던 그날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예. 지훈 배우님 여기서 불리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노산, 이응이 뭐 그리고 뭐 뭔가 이 그 단종 뭐 혹은 왕 뭐 이 모든 호칭 중에 가장 본인이 기억되고 불리고 싶은 이름이 있다면 어떤 이름이에요? 전 네, 벗? 네. 벗. 왕, 단종, 이홍이, 노산 다 좋지만 저는 신분을 막론하고 그대들의 벗, 벗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건 사실 그 인물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기 있는 모든은 아니겠군요. 한번 빼고 모두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마지막으로 사실 이 영화가 아주 현재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아까 뭐 김민 씨가 연기했었던 태산이 같은 캐릭터뿐 아니라 뭐 약간 좀 겹쳐지는 부분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사실은 가장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으셨고 그걸 어떤 걸 좀 더 느끼셨으면 좋겠는지 네, 마지막으로 인사와 함께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그 어몽도라는 어른 그분과 그 단종의 그 임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완전히 나약하지만은 나는 이제 인물로 그려야겠다. 두 분의 이 우정이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한편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성공한 영모는 인정되고 박수 받아야 하는가? 네, 잘못된 수단으로 정권만 탈취를 하면 그거는 인정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실패한 정의는 잊혀져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는 의미부여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설령 실패한다고 해도 우리가 결국에 저항했다는 목숨을 걸고 저항했다는 그 기록.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 저 일제강점기 때 이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얘기 다 기록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독립운동 한다고 해서 독립이 안 될 거를 안다. 그러나 우리가 저항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랬던 것들에서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 역사가 참 굴곡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조선시대 때 가장 아픈 상처인 단종 임금의 얘기가 그런 식으로 좀 보여주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슬픈 역사라고 생각했었던 그 역사가 가장 힘있는 역사로 기록됐던 작품이 바로 이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또 조금 드리시면서 저희 이렇게 또 마무리 해볼까요?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저희 영화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집에 들어가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좀 댓글이나 좋아요 좀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 또 이게 저희가 주말까지 좋은 기세가 가야 이제 또 설까지 영화가 롱런하는 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냥 주무시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첫날부터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기 조심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유해진 배우님, 이하 이 배우님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참 좋은 감정을 느꼈던 우리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 조우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에 더불어서 이렇게 관객분들까지 좋아해 주는 영화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매화가 오늘 얘기가 또 안 나온 것 같은데 저희 미도 선배님도 많이 열심히 또 네, 엄청 촬영을 또 다른 벗이죠. 네, 네. 그래서 매화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요. 네,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진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저녁 식사 꼭 챙기고 네,
저녁 시간은 지났군요. 죄송합니다. 야식이라도 야식이라도 꼭 챙겨. 네, 눈빛이 갑자기 반짝거리시네요. 네, 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전미도 씨 얘기 나왔는데 네, 맞아요. 그 전미도 씨가 진짜 여기 안 계시지만 현장에 상당히 많은 걸 좀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씬이 더 좀 알게 모르게 되게 풍성해지는 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어떤 게 더 그분이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는 한 사람이니까 같이 그래서 여튼 그 감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첫날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데 또 한 얘기 한 얘기 이렇게 좀 들어보려고 이렇게 자리 늦게까지 해주시는 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애정을 갖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해주신 이 마음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강에 하나하나 다 SNS에 다 올려주시면서 또 주말까지 이어지는 이 흥행에도 도움을 또 한 표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날에 이 기운을 받아서 이 영화 500만 하면 전미도 씨까지도 함께 해서 GV 한 번 더 하시죠. 네.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우리 그 병중에 있습니다. 이도림 씨가. 이도림 씨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빨리 저희가 회복시켜가지고 같이 무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